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이고 오늘 저희는 여기 PY1 대학원 들어가는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다들 그 하버드 리서치 건물에서 모여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 미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차려입을 건 다 차려입고 줌 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시 시작인데 지금 6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전화를 하고 다시 이제 줌 미팅으로 어떻게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I do hope you and your family are all well and continue to remain safe during these very, very challenging times of COVID-19. Getting to this point was no easy task. Exactly. Your presence here tonight means that you join an elite group of healthcare professionals. Please remain logged in as we would like to take a screenshot of all of you. Again, congratulations to all and have a wonderful evening. 실컷 쫄았네. 정말 졸려 죽겠어. 다들 사진을 찍는다고 하셔가지고 카메라 다시 켜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왜? 끝. 여러분 저 한 35살 같지 않나요? 35살 같이 하고 브런치를 먹고 화이트 코트 입고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확확 할까 신기해. 마음에 들어. 여기 되게 이렇게 찍어도 예쁘다 지금. 방금 그냥 캐주얼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까르르. 그렇죠. 박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네, 여기 이분 인스타그램 hit her up. 오케이, 그럼 집에 갑시다. 안녕. 오늘 제가 보셨던 것처럼 젬마랑 같이 하버드 의대 앞에 가가지고 이 화이트 코트 받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작년에 시험 그 인터뷰 보자마자 바로 찍어놨던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냥 뒤에다가 좀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USB 리더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 팁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그 스피킹 파트랑 라이팅 파트가 있는데 스피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3개로 나눠져가지고 섹션이 질문을 총 3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교수님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강남 같은 곳이었는데 강남 같은 곳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쫙 앉아 계세요. 섹션마다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가세요 하면 뛰어가가지고 제가 제일 착해 보이는 교수님 찾아가서 거기 딱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이머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그냥 정말 캐주얼 토크를 하죠. How are you? 라든지 약간 이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이제 사회자분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세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1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그 강당 맨 앞쪽에 이렇게 크게 10분이라고 타이머가 시작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질문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질문은 만약에 너가 그 강의실에서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 치팅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컨닝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하는 걸 봤을 때 너의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그냥 본인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게 막 딱히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사의 자격을 물어보는 학교의 본과를 올라가는데 주어지는 인터뷰이고 또 이제 보건
쪽에서 일을 하려면 이 정직함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마더 테레사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약간 좀 본인이 좀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최면을 거는 거죠. 자기 최면을. 그 다음에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저는 바로 교수님한테 손을 들고 얘기를 할 거다. 시험 도중이어도 나는 부정행위를 본다면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교수님한테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답이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너의 친구여도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약간 당황을 했지만 바로 of course라고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을 불러서 나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너무 만족하시는 표정으로 이제 막 채점을 막 하시더니 그래 그러면 내 질문은 그게 끝이야 라고 하시고 저랑 그 첫 번째 교수님이랑은 되게 그분 아이 얘기하고 되게 수다를 많이 떨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첫 번째 교수님이 너무 착하시고 되게 빡세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좀 그나마 조금 덜 떨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이제 약간 타이머가 끝났다는 사회자의 말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스테이션으로 또 다른 교수님들 쫙 앉아 계시면 거기서 또 착해 보이는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교수님께서 한 질문은 살짝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되게 좀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조금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그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너가 본과를 가고 졸업을 해서 약사가 돼야 하는 너의 성향을 딱 3가지를 말해보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예상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했던 건데 되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약간 조금 망설였었어요. 말을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못하고. 근데 제가 말했던 3가지는 동정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이 나면 이 자막에다가 달아놓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3가지를 이제 좀 약간 상황별로 설명을 해서 말해야 돼요. 상황별로 어떻게 설명해서 말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정심이 강하다. 근데 이 동정심이 강하다는 너의 성격을 약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그 성향이 약사일 때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막 엄청 떨면 이게 좀 머리가 진짜 새하얘져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약간 이게 되게 생각이 잘 빨리빨리 안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피킹은 연습 많이 해보고 좀 떨려도 잘 말 나오게 이렇게 준비 많이 해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또 10분이 끝났고 또 다음 마지막 스테이션으로 저는 갔죠. 마지막 스테이션으로 갔을 때 제가 되게 산타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엄청 인자해 보이시는 할아버지 교수님한테 갔어요. 할아버지 교수님한테 갔는데 거기서 그분의 질문이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만약에 그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면 그거를 너는 지지할 거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계가 혹시 바다 속에서는 이렇게 오염을 시킨다든지 약간 이런 게 없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굉장히 제 질문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아주 좋은 지적이다.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다. 너가 한번 그럼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봐.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다. 오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지 않나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고 그 교수님께서 되게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 나라 사람이냐 뭐 한국 사람이다 뭐 본인도 자기도 한국에 다녀왔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또 계속 한국 얘기하다가 이제 또 10분이 끝났던 걸로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스피킹 세션이 다 끝나고 이제 웨이팅 룸이라고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또 엄청나게 큰 강의실로 데려갑니다, 저희를. 그러면 그 큰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한 2-3칸씩 뛰어앉게 한 다음에 라이팅 파트가 시작이 돼요. 이 라이팅 파트는 기사를 한 3-4개를 읽고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세이 퀘스천입니다. 에세이 퀘스천인데 이 기사를 그날 바로 보면 좀 너무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관련된 기사는 3-4일 전에 올려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미리 볼 수 있게, 미리 그 기사를 읽어보고 어떻게 에세이를 써야지 생각을 할 수 있게. 근데 그렇다고 에세이 문제를 그 기사들과 같이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사를 읽으면 대충
아, 문제가 이럴 것 같다. 약간 이런 그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3, 4일 전에 그 기사를 받고 다 읽어보고 에세이 문제도 약간 짐작을 해서 에세이까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갔어요. 인터뷰를 하러.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라이팅 섹션에 들어갔을 때는 그 기사 받은 거를 한번 그냥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건 이미 집에서 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 한 다음에 무슨 문장을 이렇게 디렉트 코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쓸 건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그것도 1시간 반 안에 다 쓰고 검토까지 하고 수정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프로그레션 인터뷰라는 게, 본과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저도 엄청 떨렸었어요. 그래서 엄청 떨렸었고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엄청 빡세다는데 막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고 막상 또 에세이를 쓰고 하니까 그냥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많이 긴장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진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사 읽어보시고 에세이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만 한다면 그렇게 딱히 어려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다가 그 더보기란에다가 이런 문제들 연습하세요, 이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들 인터뷰 잘 보셔서 본과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